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B2B 비즈니스와 B2C 비즈니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B2C 비즈니스는 기다리는 비즈니스입니다. B2B 비즈니스는 찾아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2C는 프로모션해서 광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매장, 상품을 열어놓고 매장에 기다리면 됩니다. B2B는 어떻게 됩니까? 고객을 찾아내야 되고. 비즈니스 경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디 결혼식장을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비게이션 키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도 한 개만 킵니까? 차에 내비게이션 틀고 팀맵도 틀잖아요. 어느 놈이 똑똑한가 비교해가면서 또 집사람 옆에 타면 뭐라 그래? 당신은 저걸로 딱 카카오 맵도 내비 틀어봐. 뭐 세 가지 비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 할 때 내비게이션을 킵니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알아도 가는 경로가 틀리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화된 정리가 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어제 어떤 회사 컨설팅 이 부분에 컨설팅 해달라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시령입니다. 미시령 옛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갈 때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이렇게 되잖아요. 미시령입니다. 가장 험한 길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기억 속에 없어졌어요? 2006년도에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서 여러분들 안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2006년도 11월 달에 이 터널이 뚫렸거든요. 전부 다 밑으로 다니죠. 옛날엔 저 위로 다녔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렇게 되다가 저 옛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길이 운전할 땐 좀 아찔하지만 참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가는 중간중간에 맛있는 집도 많이 있고 멋있는 곳도 많고 꼭대기에가 뭐가 있습니까? 미시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한여름에도 추워요. 그죠? 근데 자꾸 30대라는 게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저희가 2011년도에 폐쇄가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 여러분 과연 저 미시령 옛길에 있던 음식점들, 상품점들, 토산품 가게들, 거기에 있는 카페들 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긴 길이거든요. 몇백 개는 될 겁니다. 어떤 데는 터널 뚫린데 그래서 얼른 팔고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하나도 못 건지고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의 경로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시령 터널이 2011년도에 저렇게 난리가 난 터널이 지금 텅텅텅텅 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앞으로 4천억 정도를 손실금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1년에 370억씩. 왜요? 차가 안 다닙니다. 미시령 옛길을 없앤 터널이 이제 차가 안 다녀요. 실제 저는 델피노, 속초를 가면 델피노에 묵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우회전하면 미시령 터널이고 좌회전하면 양양이거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무조건 좌회전하고 나옵니다. 내비를 틀어놓으면 왼쪽 차선에 전부 줄 서 있어요. 왜요? 양양 고속도로가 뚫렸거든요. 길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권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털보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털보네 아시죠? 그 오징어, 황포 이런 거 파는 회사.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품과 고객과 관계없습니다. 길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라우트입니다. 비즈니스 경로입니다. 비즈니스 경로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GTM, 고트마켓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RTM, 라우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라우트 플랜 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널 전략 짠다고 얘기합니다. 용어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의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의미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시장과 고객의 기회에 따라서 설계하는 겁니다. 차가 많이 다니면 터널을 뚫는 거고요. 기존 길 갖고 안 되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인력을 거기에 맞게 재배치하는 겁니다. 뭐요? 재배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특징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10과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시장 판매 채널이 같습니까?
그죠? 다르죠. 다릅니다. LG 세탁기와 LG 텔레비전이 같습니까?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틀리죠. 근데 많은 B2B 회사가 채널 전략을 하나로 가져갑니다. IBM 하드웨어가 메인프레임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그죠? 뭐 스토리지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의 채널 전략을 가져갔거든요. 인텔 서버랑 메인프레임이랑 똑같이 채널을 했거든요. 인텔 비즈니스를 누가 팔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채널이 하나입니까? 소프트웨어, 수백 가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채널 갖고 소프트웨어 팔려고 합니다. 팔립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제품마다 다릅니다. 특성별로 다 다르게 그룹을 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채널 전략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 제품들은 어떻게 채널 그룹을 소팅해야 되느냐? 이게 다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계속 변합니다. 아까 미시령 터널이 뚫렸다가 온 세상이 바꾼 듯이 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양양 터널이 뚫리고 또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ATM 2012년, 2013년 말에 피크로 갔다가 매년 2,000대씩 줄어 지금 15,000대 정도가 줄었잖아요. 옛날에 은행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에 표 뽑아 기다렸잖아요. 옛날에 그다가 ATM 들어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ATM도 없어지죠.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의 채널 전략을 매년 쳐다봅니까? 아니요. 사람만 바꿉니다. 채널 리더만 바꿉니다. 채널 리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채널 전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객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장의 규모가 어디 있는지 그에 따라서 매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채널 전략을 그냥 안 바꾸고 책임자만 바꿉니다. 인제에 있는 털보네 식당에서 사장님이 장사 안 된다고 부인이 나와 있는 또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미 길은 글로 아무도 안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매년 12월 초만 되면 네이버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광고 단가 좀 올려줘요. 컨텐츠는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서. 왜요? 게임을 뺏겼지 않습니까? 고객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게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채널 전략을 하나만 잘 세워도 비즈니스의 ABC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IT든 유통이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이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들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상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퀵하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 보여드리죠. 어떤 회사가 6개의 시장 경로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파는 경우, 파트너를 통해서 파는 경우, 중간에 어떤 통합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파는 경우, 총판을 통해서 파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채널이 있다고 보시죠. 밑에는 이 회사의 매출 비율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몇 프로가 발생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1번 채널이 26%, 4번 채널이 11%밖에 안 되네. 4번 채널이 문제네. 1번 채널이 잘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문제죠.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은 이쪽에서 10%의 매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26%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 그럴까요? 아까 고투마켓 전략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26%의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26%의 인력과 투자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요? 시장에 30%에 일하는 시장에 인력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갖춰지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시장과 우리의 갭을 정확히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채널 전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번 라우트와 4번 라우트의 문제가 심각하죠. 1번 라우트는 인력을 빼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4번 라우트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매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시장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했던 거라서 그냥 이미지를 집어넣었는데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비즈니스 경로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갭이 뭐냐? 갭의 원인이 뭐냐? 그 갭의 원인을 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채널 전략을 바꿔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흔히 마케팅에서 소비자 구매 행동을 4스텝으로 하죠. 처음에 어떤 제품을 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까 하고 디자이어를 느끼다가 마지막 액션을 아이다라 그러죠.
아이다 프로세스죠. B2B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분들 고객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떤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고객과 여러분들의 시장은 어떤 경로로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B2B는 B2C서보다 훨씬 복잡한 겁니다. B2C는 시장 분석해서 거점 분석해서 거기다 매장 만들고 광고해서 때리면 됩니다. 펼쳐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안 오면 옮기면 됩니다. B2B는 뭐예요? 이걸 그리고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짜서 구체적으로 전략 페이퍼를 짜는 것까지 해야 된다. 여기까지 채널 전략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야 될 건데 여러분들 얘기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어떤 포인트인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위키피디아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 경쟁과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뭐 시간을 여러분들 도저히 할 수가 없고 6가지 중에서 2개 시장과 고객에서 조금 일부분 그다음에 고트마켓의 일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